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벼농가들에겐 올해 쌀값의 향방이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에 농협은 최근 전남 담양군에서 농업인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산 쌀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넓은 논은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벼들은 수확철을 맞았다는 사실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수확에 나섭니다.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엔 곡식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장 탱크는 벼 알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지난 5일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계 인사들은 전남 담양군 관내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쌀 수확기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각별한 대책과 또 농촌에 대한 지원 의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더 큰 지원을 농촌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요구하고 건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농가 출하 희망 물량을 농협에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쌀 생산도 수요 대비 적정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정부, 농협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쌀값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농협은 2020년산 벼의 농가 출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할 방침입니다. 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입 계획량은 지난해 농협 매입 물량과 동일한 165만 톤 수준으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 368만 톤에 44%에 달합니다. 농협은 지역 농협의 벼 매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1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조 9천억 원보다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역 농협의 벼 매입 자금 자부담액은 지난해 7천억 원에서 올해 5천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농협은 고령화되어가는 벼농가의 건조 노동력을 덜기 위해 총 매입량 중 산물벼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산지 농협의 벼 보관 및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산지 건조 저장 시설 16개소 조기 완공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피해벼를 농협을 통해 전량 정부로 매입해 저품질 벼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현장에선 벼 수확 작업이 한창인 지금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올해 산 공공비축미를 사들이기 위한 포대벼 매입 검사를 이달 중순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 검사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마을과 농가별 출하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앞두고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산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검사 시기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산 벼 매입 물량은 총 48만 6천 톤으로 포대벼, 즉 수확과 건조를 마친 벼 34만 7천 톤과 말리지 않은 산물벼 13만 9천 톤이 수매될 예정입니다. 산물벼는 지난달 14일부터 지역별 미국 종합처리장과 건조 저장시설에서 매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면 우선 시군이 매입 대상으로 정한 2가지 품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품종 가운데 올해 생산한 벼를 수분이 13에서 15%만 남아있도록 건조시키고 40kg 혹은 800kg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면 됩니다. 시군이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하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 가격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해 결정합니다.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차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매입 검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마을과 농가별로 출하 시간을 미리 조정해 특정 시간에 출하가 몰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검사 시점을 정해드리고 그 시간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코로나 확산 예방도 되고. 농가원 측은 포대벼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에 농작물 피해 입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농작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농업계의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농작물 농기구 피해액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농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과 농기구 피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는 행정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가을 제주도에는 가을 장마와 우박, 세 차례의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누적 강우량이 2183mm를 기록했고 농작물 피해액만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못하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컸더라도 인명이나 주택, 시설물 피해는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태풍 피해, 재난 피해를 많이 받는 읍면 지역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피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맞이를 했었습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에 의한 지자체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시군구는 45억 원에서 105억 원을 초과할 때 읍면동은 4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인데 이때 농작물이나 농기구 피해는 피해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농사 기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농작물을 똑같은 기준을 산정하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피해액을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 이에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산물과 수산물, 농기구와 어기구 등의 피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 기준에 농작물과 동산 등의 피해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연말이나 또 내년 연초에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비와 전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현재보다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작물과 농기구 피해 복구비도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가을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가에선 근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때문인데요. 범인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검거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쯤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는 등 그 수법도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절도 사건의 검거율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총 2,448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범인을 잡은 경우는 1,101건으로 전체의 45%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507건 등 한 해 5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4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338건, 25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기 남부는 검거율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산물 절도 발생 1위 경기 남부하고 충청 남도인데요. 여기는 검거율이 더 낮아서 한 3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는 대개 수확철인 9월과 10월, 추석을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늦은 신고로 범인 추적이 어려워지는 만큼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을에 수상한 외지인이 나타날 경우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고 낯선 차량은 번호판을 적어뒀다가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설치가 어렵다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 농산물 보관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농산물은 가능하면 도로변이나 논밭에 야적하지 않고 지정된 창고에 보관한 뒤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농작물을 훔치는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기른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없도록 방범 체제를 강화하는 등 치안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웰빙 열풍을 타고 견과류는 술안주나 간식을 넘어 대세 영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몬드나 브라질 너트 등 수입 견과류가 장악한 국내 견과류 시장에 국산 유기농 견과로 승부수를 띄운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국산 유기농 견과의 세계화를 꿈꾸는 이물수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을볕에 토실토실 밤이 영들면 부쩍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 때문인데요. 이미수 대표는 지역 특산물인 충주 밤을 비롯해 김천 호두, 보은 대추 등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국산 견과, 그것도 유기농만 고집해 제품을 생산합니다. 수입 제품은 지금 한 달 정도 전으로 수입 기간이 걸리는데 신선도라든지 여러 유통상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산 제품을 바로 생산자들과 기획자배를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또 아주 신선하게 맛을 내고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적중했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국산 견과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단숨에 온라인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견과 수분 함유량에 따른 볶음 온도를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동기간에 수확한 땅콩을 같은 온도에서 볶아도 땅콩의 수분 함량에 따라 쉽게 타버리거나 덜 익는 등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기 접촉을 최소화하는 삼면 접착 포장까지 더해지자 임 대표의 유기농 견과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전세자금 6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도 연매출 34억 원을 기록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사업은 4년 전 반토막이 날 만큼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포장 견과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한 직원이 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대추와 견과를 같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줘서 계속 연구하게 됐고요. 동그랗게 속을 파낸 대추 속에 견과를 넣어 견과의 텁텁한 맛을 대추의 달콤한 맛으로 보완한 바삭대추는 처음 보이는 곳마다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삭대추의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산림청 주관 임산물 수출 유망 발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수 대표의 국산 유기농 견과는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밤과 사과를 지역 농산물을 쓰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농업 식품 기술을 같이 공유하면서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인큐베이팅 창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상생 농가들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이미수 대표. 그가 도전할 다음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최근 지역 특산물인 삼광벼 뜸부기쌀 9톤을 호주로 수출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순 뜸부기쌀 21톤을 뉴질랜드에 수출할 예정이며 향후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 한인마켓 7곳에서 서산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고 뜸부기쌀과 생강 한과, 찹쌀 유과 등 5개 품목을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계자는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군이 지난 6월 완도 자연 그대로미 18톤을 러시아에 수출한 데 이어 최근 완도농협연합 RPC를 통해 10톤을 추가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완도 자연 그대로미는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남 햅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한 조명 1호 품종으로 2018년 말레이시아에 12톤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미국에도 완도 자연 그대로미 3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군은 명품 햅쌀단지 육성 사업으로 도내 60헥타르에서 완도 자연 그대로미 4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청년수당과 다자녀 가정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정 수당의 경우 출산 장려금과는 별도로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월 10만 원씩 출생 후 5년 동안 총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제7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해 보은군 구병마을 등 5개 분야 28개 마을 읍면 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충북 보은군 구병마을이 선정됐으며 농촌지역 지역개발 우수 부문은 제천시 백운면, 농촌 빈집 유휴시설 활용 우수 부문은 평택시 서탄면에 웃다리 문화촌 등이 선정됐습니다.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의 농촌마을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10월 가격 전망 전해드립니다. 먼저 엽근채소인데요. 배추와 무, 당근, 양배추 모두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준고랭지 이기작 작황이 부진하고 가을 작형의 출하가 지연되면서 엽근채소들의 10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올가을 엽근채소의 생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가을 배추, 당근, 양배추의 생산량은 평년보다 감소하고 가을무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로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10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 가격은 평년보다 오를 전망인데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 영향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깐마늘은 생산량 감소로 양파는 공급량 감소로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요. 대파는 출하량은 증가하지만 품질 저하로 상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들의 생산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2021년산 대서종 마늘과 조생종 양파의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12월까지 대파 재배 의향 면적 역시 전년보다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 많은데요. 농업관측 정보를 통해 농사계획은 슬기롭게, 식단 준비는 건강하게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